안녕하세요. 한 달 살러 애나입니다. 한 달 만에 소식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한 달 동안 제가 뭘 했길래 이렇게 소식이 뜸했을까요? 오랜만에 잡담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쪽에 나오려나 이쪽에 나오려나? 오늘의 근황 토크는 한 달 동안 영상이 올라오질 않았잖아요. 2주간은 강제 휴식을 취했어요. 치앙마이에서 손을 살짝 삐끗을 했는데 약간 삐끗하면서 이거 뭔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긴 했어요. 그날 손도 붓기는 했었거든요. 막 되게 아픈 건 아니라서 손도 뭐 더 이상 붓지는 않고 그렇다고 가라앉은 것도 아니었지만 베트남에서 치료를 받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한국에 도착을 했더니 통증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정형외과를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해주세요. 결론적으로는 삐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손을 안 쓰니까 낫기는 나았는데 지금도 상태가 완전히 나은 건 아니고 약간 의식적으로 무거운 걸 들지 않거나 어려운 자세 같은 거는 최대한 피하고 있거든요. 좀 정신적으로 피곤한 상태이긴 했지만 어쨌든 몸은 충분히 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소소한 머리를 바꿨습니다. 보통 1년에 한 번씩 미용실을 가서 머리를 자르거든요. 이거 어느 순간부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길면은 두통이 굉장히 심해지더라고요. 그냥 혼자 자를까 하다가 참고 이번에 이제 손 나은 다음에 바로 미용실을 갔죠. 동생이 이제 헤어 디자이너라서 제 머리를 항상 동생이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두통이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모바일 서비스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요. 본업을 하느라 좀 편집에 신경을 쓰지는 못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 어떤 일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모바일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외주를 받으면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서 그 서비스에 맞는 사용자를 찾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개의 앱을 내고 있지만 현재는 끄적qar적이라는 iOS 앱이 있어요. 그 서비스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멈춘다고 해서 이 서비스가 멈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서비스는 운영이 되고 있고 개발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청 사항이 오면 그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제가 1순위로 항상 처리하는 업무 중에 하나고요. 다시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올해 제가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어요. 아이디어는 이미 작년에 나온 상태고 디자인하고 기획하는 업무를 제가 하고 있고 같이 일을 하면서 개발하고 있는 루시가 바톤을 받아가지고 계속 업무를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냥 좀 본업에 충실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편집이 조금 밀려가지고 편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말이죠. 꾸준함을 한 달 동안 잃었어. 반성해야 돼. 그리고 또 되게 좀 소소한 얘기긴 한데 네이버에서 골뱅이 한 달 살러 애나를 검색해보세요. 지지난주에 메일이 한 통 온 거예요. 이게 메일이었는지 문자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이버에서 인플루언서 검색을 등록을 하라고 왔더라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네이버 이 관련 부서에서 승인하는 절차가 7일 정도 걸리거든요. 웬만해서는 승인이 되는 것 같아요. 뭐 프로필, 커버, 관련 제가 가지고 있는 채널들을 등록하고 오픈을 하긴 했는데 오픈해놓고도 얘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게 뭐 얼마만큼 유용한가? 네이버에 그 골뱅이를 치고 한 달 살러 애나라고 치면은 제가 어떤 채널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컨텐츠들이 정리가 되어 나와서 처음 저를 아는 분에게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고 검색하시는 구독자분이라면 팬하기 꼭 해주십시오. 이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팬 300명부터 광고를 띄울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진 않아요. 300명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팬하기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 아닌 홍보. 유튜브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로 쓰이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 수익 과연 얼마일까? 제가 유튜브 수익이 생긴 지 1년차가 딱 됐더라고요, 이번 달에. 이게 참 우연 아닌 우연이에요. 수익 공개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는 이유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 달 동안 쉰 게 너무 죄송해서 제가 뭐 자극적이거나 재미있는 컨텐츠가 없다 보니까 보답하는 마음에 공개를 하기로 했고 두 번째는 딱 수익 창출한 지 1년째가 되는 달이라서 뭐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됐으니까 오픈을 해도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 이유는 소리 소문 없이 지나가려고 했지만 구독자 3,000명이 되었습니다. 짜자자자자.
새로 오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를 봐주시는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로 수익 공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가감 없이 화면 보면서 띄우진 않을 거예요. 하나씩 빠르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미로 아마 깜짝 놀라시게 될 거예요. 2019년 3월에 첫 번째 수익이 난 날이거든요.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을 달성을 한 거죠. 23.1달러, 4월 28.9달러, 5월 28달러, 6월 30달러, 7월 28.95달러. 되게 웃겨. 또 줄었어. 8월 35달러, 9월 58.1달러, 10월 56달러, 11월 65.2달러, 12월 73.2달러. 이때가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던 달이에요. 치앙마이 컨텐츠가 올라갔을 때죠. 그리고 2020년이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48.55달러. 1월 14일부터 제가 영상 올리는 게 잠깐 멈춰졌죠. 수익이 주는 거는 당연할 거예요. 2020년 현재 2월. 오늘이 18일이니까 반 이상이 넘어왔는데 13.2달러.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예상대로 제가 돈을 벌고 있나요? 진짜 이게... 지금 촬영이 유연하게 되고 있지 않아요. 영상이 자꾸 30초마다 끊기네. 수익 공개를 안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지금 컨텐츠를 이제 촬영하고 편집하고 소통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굉장히 즐기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재미있는 작업이고 수익 자체가 이 컨텐츠의 가치를 좀 낮게 보게 하는 어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정말 그냥 잠깐 지나갔던 걱정이기도 했고 지금의 2, 3만 원이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이걸 자꾸 좀 표현하기가 힘든데 저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봐주시는 이제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기회가 있는 거고 덕분에 저도 월마다 커피도 사 먹고 아직 이 돈을 쓰지는 않았어요. 한 번도 쓰지 않고 이제 계속 모으고 있는데 감사한 마음이 더 큰데 이걸 객관적 분석을 하려다 보니까 이걸 뭐 확대 해석할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막 너무 긍정적 해석을 할 수도 없으니까 그게 좀 되려 미안한 부분이 있어서 얘를 계속 미루고 미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애청자분이 저 사람은 저 숫자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 버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숫자가 언젠가는 유의미하게 활용해야 되는 그래서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현재는 촬영을 하거나 컨텐츠를 만들어 가야 되는 자기 동기부여 장치가 있거든요. 항상 그래왔듯이 그냥 영상을 좋아해 주시고 저도 그냥 계속 재미있게 영상을 만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컨텐츠가 굉장히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수익 공개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네요. 이거 짧게 편집하려고요. 그리고 다음 한 달 살기 도시를 계획 중에 있어요. 치앙마이에서 대략적으로 도시를 정리를 해놨었는데 그 생각이 조금 더 디테일해지고 정보가 좀 더 면밀해졌죠. 고민은 딱 두 가지로 좁혀졌거든요. 포르투갈의 포르토에서 1개월, 그 다음에 트빌리시로 이동을 해가지고 2개월, 총 3개월 이렇게 지내고 올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여기에 좀 더 뚫려있긴 한데 얘로 확정 짓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값이 저렴하지가 않아요. 만족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방 하나를 60에서 80만 원 주고 살아야 되는데 포르토에 괜찮은 집을 한 곳 킵해두기는 했는데 망설여지고 있어요. 그 집이 8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돈을 주고 여기를 가야 될까? 시장 물가는 저렴한 것 같긴 한데 이 집값에서부터 이 가격이 이러니까 근데 이제 유럽 한 달 살기를 왜 가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가가 전혀 저렴하지 않은데 뭐 굳이 거기까지 가느냐. 작년에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10일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시아나 돌아오려고 편도를 끊었더니 110만 원, 왕복을 하면 130만 원. 그래서 그냥 왕복 130만 원을 하고 그냥 한 번 더 유럽을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지금 리턴 티켓이 저한테 지금 하나 있는 거예요. 유럽으로 들어가는. 포르투
포르투를 안 간다라고 하면 저는 트빌리시를 3개월 다시 갔다 올 예정이에요. 아직까지는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빌리시를 다시 가는 이유는 작년이 너무 좋았어요. 물가가 정말 저렴해서 집만 잘 구하면 아주 잘 지내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지아 하면은 대자연인데 제가 대자연을 제대로 보고 오지도 못했거든요. 일정 30일이 저한테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서 작은 소도시들도 좀 가가지고 하루만 당일치기 하는 게 아니라 한 1박 2일이나 뭐 2박 3일 머물다 와도 좋을 것 같고, 다시 가면 좀 더 재미있게 놀다 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놀다 오면 안 되겠지만 일하고 재미있게 놀다 올 수 있을 3개월일 것 같아서. 그리고 만약에 포르투를 가게 된다면 콘텐츠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 둔 게 있거든요. 상동님의 아이디어를 받고 거기에 플러스 제 생각을 좀 넣어가지고 굉장히 무리가 되는 콘텐츠예요. 만약에 포르투를 떠나게 된다면 출발하는 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달 동안 정말 제가 영상을 올리지 못해가지고 정말 죄송하고, 다음 주부터 한 편 한 편 꾸준히 올리도록 할게요. 잠을 조금 덜 자야 되겠지만 제가 잠이 정말 많은 사람이라 한국 오면 유독 더 잠이 오네요. 겨울이라서 그래. 정말 오랜만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